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 브로드밴드와 T브로드가 합병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고 4월 30일 합병법인 SK 브로드밴드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합병법인 SK 브로드밴드는 기존과 변함없이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밀착형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안방까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연장됐지만 지침은 다소 완화됐죠. 시민들의 외출이 늘고 종교시설도 하나둘 집회를 재개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 속 거리두기, 이른바 생활방역체제로 전환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효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되면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지침이 사라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과 방역의 조화라는 목표 아래 집단방역 세부 지침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업무와 일상, 여가 등 3가지 분야 31곳 장소로 사무실이나 대중교통, 마트 등을 포함해 유원시설이나 공연장 등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가 대상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문자와 담당자의 지침을 마련해서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방역을 이어간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초안을 활용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수정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상과 방역 원칙의 적정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하면서 방역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나들이 계획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다시 한번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5월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행정조치들이 계속 유효합니다. 행정명령을 포함한 행정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 지자체에서도 야외 활동과 종교 집회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수원시는 시내 종교시설 현장을 찾아 관리에 나서는 한편 다중이용시설과 시민을 대상으로도 방역지침 홍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집회 예배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바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타인과 일정 거리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뉴스 김효승입니다. 정부는 5월 중에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교육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된 등교 개학이 5월 중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 명당 학생 100여 명의 급식을 책임지는 조리실무사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도 정원조차 제대로 채워주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을 가야 되는데 대체 인력을 제대로 확보 못했다는 이유로 병원도 못 가고 또 일을 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일하고 있는 저희 조리실무사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의 학교 당직 경비원은 장시간 근무에도 마스크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스크 하나라도 한2 장이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저는 참 불만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우리 학교의 주인입니다. 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급식, 시설관리, 이화 노동자 등이 직접 학교 안전과 건강을 개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교육청은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서조차 제외된 특수교육실무사, 방과 후 돌봄교사 등은 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이 다치는 걸 막는 과정에서 특수교육 실무사가 계단을 굴러 119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흥분한 학생들을 지원하다 학생들에게 손등을 물리기도 하고 시판에 눈을 맞아 실명위기까지 갈 뻔했던 아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와 노동자 건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은 개학 시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로 학생과 노동자 보호하라. 모든 노동자 보호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립하고 관리 감독자 지정, 교육청이 책임져라.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등교 계약은 미뤄졌지만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혼란이 적지 않죠. 일선 현장에선 그동안 못 보던 광경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서 치러져야 하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모습도 그중 하나입니다.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차례 미뤄졌던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원격으로 치러지는 날. 텅 비었던 학교 운동장이 모처럼 학생들로 붐빕니다.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 직접 학교를 찾아 시험지를 받아가는 학생들입니다. 실제로 수능 시험지가 이렇게 크니까 A4 용지는 연습할 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직접 받으러 왔습니다. 재택 시험은 과목별로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시험 감독도 점수 처리도 되지 않는 말 그대로 자율 시험입니다. 수험생들은 겨울방학 동안 공부한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을 기회가 사라져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정확한 등급 컷을 알 수 없다는 게 저는 수능을 바라보고 1년을 살아가는 입장인데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교사들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주관 모의고사 문제가 수능 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여주는 만큼 재택시험도 실전처럼 풀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학생들이 집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출제 경향, 그다음에 문제의 유형, 그다음에 문제의 어떤 난이도 이런 것을 연습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충분히 좋은 어떤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 단계적 개학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험생들이 3월 모의평가를 통해 자신의 취약점을 미리 분석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경기뉴스 권예솔입니다. 올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1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다지는 의미 있는 날인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실업 걱정이 큽니다. 특히 공항이 있는 인천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천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공항 종사자 7만 6천여 명 가운데 무급 휴직이나 희망퇴직 등을 한 근로자가 2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지금 현재 시국이 시국인 만큼 지금 거의 비행기가 수다시 섰으니까 저희도 지금 좀 막막하거든요. 좀 보면 좀 안타깝고. 근데 지금 저희는 지금 최저임금자로서 지금 계속 저희 보고만 권고사직을 사측에서는 원하는데 저희는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이런 실태는 실업률로 나타납니다. 지난해 9월 3.5%였던 실업률은 6개월 만에 5.1%로 치솟았습니다. 그 사이 실업자는 2만 5천 명이 늘어 43% 증가했습니다. 130주년 세계 노동자를 맞아 인천 지역 노동자와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노동자 해고 금지와 생계 보장,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금융시장 지원, 정권시장 안정을 명목으로 쏟아부은 기업 지원에 비해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 지원이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제한, 고용 유지로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중구청이 4월 23일 노동부에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결정이 늦어지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정부가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승인하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는 것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인천고양 고용위기 해결에 책임을 다할 것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이 더욱 위기에 취약함이 드러나고 있다며 노조법 2조 개정을 비롯한 전태일법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항공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위기를 맞은 항공업계의 실태와 대책을 짚어봅니다. 인천공항은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1년 전보다 98% 이상 줄었습니다. 먼저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공항의 모습을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문을 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드넓은 터미널 안이 썰렁합니다. 셀프 체크인 코너도, 수화물 처리 코너도, 입국 수속장도 여행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항 경비, 청소와 시설 보수 협력사 직원, 항공사, 세관 직원 등 간간히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공항 관계자들입니다. 그나마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은 다행입니다. 로비하는 사람들은 안 줄였다. 우리는 비행기에서는 많이 줄였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안 뜨니까 비행기에 관한 사람들은 식당 그런 데서 많이 줄였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내부 청소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잘렸어요. 아예 다 줄였어요. 입국장과 마찬가지로 출국장 역시 텅 비었습니다. 오가는 여행객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공항 앞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역시 사람이 없긴 마찬가지. 공항 안 가게 일부는 아예 셔터를 내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연 가게도 찾는 손님이 없어 개점 휴업 상태. 지난 21일 하루 인천공항을 오간 항공기는 185편, 여객 수는 2,879명, 항공기 한 편당 평균 여객 수가 16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1년 전 같은 날 인천공항 이용객 20만 7천여 명에 비해 여객 수가 98.6%가 급감한 겁니다. 사실상 공항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보실 것처럼 코로나19로 인천공항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천공항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청 근로자 절반 이상이 휴직 상태인데 회사들은 정리해고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생계가 막막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내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김계월 씨. 김 씨는 3월 초부터 연차와 무급 휴직을 쓰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무기한 무급 휴직 동의서를 작성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의서를 내지 않자 회사에선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휴퇴직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급 휴직계나 희망퇴직 사직서 중 하나를 작성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와 동료들은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해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요구하는 거죠. 아니면 제도적 장치가 일시적 해고 금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정부한테. 왜냐하면 지금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해고를 당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고 저희들이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6년째 대한항공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황교애 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회사가 강제 연차를 쓰게 한 이후 권고사직을 요구했고 최근에는 정리해고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4월 들어 출근을 한 날은 단 5일. 당장 생활이 막막한 데다 언제 일자리를 잃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국이 시국인 만큼 지금 거의 비행기가 수다시 섰으니까 저희도 지금 좀 막막하거든요. 좀 보면 좀 안타깝고. 근데 지금 저희는 지금 최저임금자로서 지금 계속 저희 보고만 권고사직을 사측에서는 원하는데 저희는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코로나19로 인천공항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일자리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전국 공공운수노조가 파악한 실태조사를 보면 인천공항 근로자는 76,800여 명, 이 가운데 무급휴직이나 희망퇴직 등을 한 근로자는 25,500여 명에 달합니다. 지상 조업사와 협력업체 근로자의 45%가 휴직 또는 퇴직자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일부 업체들은 아예 사업 철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는 하청업체들
같은 경우는 정리해고뿐만 아니라 아예 사업을 철수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실제로 사업을 건을 반납한 업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수백 수천 명이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청와대를 찾아 피켓 시위를 벌인 인천공항 근로자들. 정부가 마련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조차 허점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로는 고용위기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업주가 자기 경영 판단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 아예 정부 시책을 신청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런 사각지대 때문에 지금 벌써 항공 쪽의 하청 노동자, 재하청 노동자들의 50% 정도가 이미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휴직 상태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항공업계 근로자들은 생사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한시적 해고금지 도입과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항공업계를 살리기 위해 세계 각국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산 직전에 몰린 업계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행히 지난달 22일 정부가 항공을 포함한 기간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는 물론 세계 항공사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전 세계 항공사 중 75%만이 겨우 석 달을 버틸 정도의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태 지역 항공사는 1년 전보다 880억 달러의 손실을 볼 걸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유럽도 760억 달러, 북미도 500달러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전 세계의 손실액을 모두 합할 경우 2,520억 달러, 우리 돈 407조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항공업계의 실업 대란으로 이어지는 상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 종사자들의 얘기처럼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통해서 해고를 막는 한편 관련 업체들도 도산하지 않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은 항공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공사에 500억 달러 지원을 위한 의회 승인을 요청했는데 이 중 항공운송 보조금이 절반에 달합니다. 특히 중국은 보조금 폭탄 수준입니다. 모든 국제항공편이 1km를 이동할 때마다 일정 규모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300석 규모의 항공기가 중국에서 미국까지 12,000km를 띄운다고 가정하면 38만 위안, 우리 돈 6,6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우리도 항공업계의 생존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외를 오가는 항공 노선은 상호평등 원칙에 따라 양국이 비슷하게 비행기를 띄우는데 우리 항공사가 무너지면 이러한 항공협정도 흔들리게 됩니다.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적어도 항공사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우리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보조금 지급 제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중국은 그 1km당 약 9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중장거리를 주로 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적 항공사들이 있는데 이런 데들의 지금 경영 여건을 좀 더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보조금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항공과 해운, 자동차 등 기간산업 보호에 4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항공업의 경우 긴급한 자금 소요에 대해선 기금이 공식 설치되기 전이라도 산업, 은행 등을 통해서 먼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이 요구한 특별 고용 지원 업종도 지정했습니다. 먼저 국민 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기간 산업에 대해서는 40조 원 규모의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 산업 안정기금을 신설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고용 유지를 전제로 유동성뿐만 아니라 자본 확충까지도 각별히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항공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곳에 빠르게 지원하는 정책 시행으로 도산을 막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인천뉴스 이용구입니다. 인천 지역 전자상품권 인천임 캐시백 10% 혜택이 6월까지 연장됩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월까지 10% 상향 조정을 했던 캐시백 혜택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결제액은 1,883억 원으로 전월 대비 64% 증가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소비 쿠폰 611억 원을 인천이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인천시가 긴급재난지원금과 생계비 등을 지급합니다. 인천시는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4일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192만 원의 한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아동 양육 가구에는 매달 10만 원씩 4개월 동안 돌봄 쿠폰을 지급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게도 이달 15일부터 긴급생계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긴급생계비는 1인당 최대 50만 원으로 인천이음 포인트로 지원됩니다. 토크앤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4.15 총선을 통해 앞으로 4년간 일할 21대 국회의원들이 뽑혔는데요. 우리 지역 당선인을 차례로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서구갑 선거구 김교흥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교흥입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학재 후보와 네 번째 대결에서 당선이 되셨는데요. 정말 당선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한 번 하고 12년 만에 이번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다 힘들 때인데 어느 때보다도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정치를 좀 바꿔라. 그리고 민생 경제를 좀 제대로 살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하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 서구 주민들의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일을 좀 더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책임감 네.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더더욱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또 지역의 현안 문제가 워낙 많아서 그런 국시책 사업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12년 만에 국회에 다시 입성하게 되셨습니다. 어떤 상임위에 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역할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디를 희망하시는지 또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뭐 몇 개 상임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보려면 이 국토교통위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제 도로 문제부터 해서 GTX 문제 또 여러 가지의 이제 전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국토교통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남북 경협에 제가 또 관심이 많은데 네. 그런 측면 또 중소기업 활성화 이런 걸 보려면 산업자원 중소기업위원회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하여튼 첫 번째는 국토교통위에 가서 네. 지역 현안 문제를 착실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선거운동 하시면서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앞으로 하실 일들 많으실 텐데 어떤 거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우선 저희가 이제 너무나 정치에 대해 왔던 게 많죠. 그래서 예. 이제 우선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에 이제 제2청사, 공공청사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복합 클러스터 또 7호선이 2026년도에 좀 조기 완공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GTX D 노선의 문제 또 청라의 이제 국제업무단지 그 부분을 잘 처리해야 되고 또 원도심으로 넘어오면 고속도로 일반도로와 이게 도시 재생과 맞물려서 반드시 이번에 이제 해야 될 이런 부분이고 우리 서구에 이제 청라 광역 소각장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빨리 이제 이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이전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가장 커다란 현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거대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인천에서 13석 가운데 11석을 또 휩쓸었는데요.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좀 더 겸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민심의 목소리, 이 준엄한 목소리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경제 문제가 너무나 안 좋은데 이런 이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골목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되게 숫자가 많으면 정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절제를 하면서 그야말로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는 이런 21대 국회는 정말 일하는 정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천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서구 우리 주민 여러분께는 저는 한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제가 12년 만에 이제 국회로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정말 한 번도 서구를 떠나본 적이 없고 또 서구의 현안 문제를 제 머릿속에서 떠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현안 문제는 제가 반드시 챙길 거고요. 그래서 그게 2년 안에 좀 가닥을 정리할 수 있게끔 제가 할 겁니다. 그리고 서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잘 만들어서 인천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점 도시로 서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도 항상 듣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꼭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시가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당선을 축하하면서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당선인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된 인천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11명, 미래통합당과 무소속 각 1명의 당선인 모두 참석했습니다. 윤관석 민주당 시당위원장은 인천 발전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다수당으로서 겸손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철도와 도로의 많은 공약과 또 산단의 스마트화를 비롯한 많은 일자리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야가 함께 제시했고 또 인천 발전에 꼭 필요한 공통의 공약들을 우선적으로 인천시와 함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초선이지만 미래통합당 대표로 참석한 배준영 당선인은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며 할 말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미래통합당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난 유권자 여러분들의 회초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사랑받는 대한정당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당선인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국비 공모 사업과 지역 현안에 관한 당선인들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수도권 배입지 종료 문제라든지 또 우리 바이오 공정 전문센터 유치 같은 미래 먹거리를 향한 문제들, 또 코로나19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신 당선인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노력해서 인천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국비 3조 5천억, 보통교부세 7,200억 등 총 4조 2,20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주요 국비 사업으로는 영종 신도관 평화도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인천발 KTX,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등 18개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생활 SOC 복합화, 정부 정책 연계 신규 사업 등에 힘쓰고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선인들도 지역 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인천시에는 지역구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는 건의를 쏟아냈습니다. 계속해서 배상민 기자입니다. 간담회에선 21대 국회에서만큼은 지역 발전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원팀이 돼 일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원도심 지역 당선인들은 인사말에서 하나같이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주시고, 인천시 내부에도 경제자유구역을 좀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좀 경제적 모멘텀을 함께 고려하는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구 앞 김교웅 당선인은 아직 청라소각작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현대화로 못 받고 용역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언론 보도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시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용역이 좀 되고, 또 우리 인천시 전체의 자원순환 계획, 또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이런 걸 명확하게 해서 이거를 이 소각장 문제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올리고요. 연수갑 박찬대 당선인은 지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얘기하며 적십자 병원을 제2 인천의료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인천시가 공공의료를 위해서 한번 직접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인천의료원도 지금 동구에 하나 있는데 우리 300만의 시민들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기에는 역량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남동갑 맹성규 당선인은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지적하며 인천시의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범 지역을 하나 정하셔서 9월 사동하고 남천동에 주차 문제 실태 조사만 해주시면 그 해결 방안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 재생하고 연계하는 해결 방안을 찾으면 그 주차 문제만 해결되면 원도심의 그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토크앤뉴스 시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지역에서 일할 일꾼들이 선출됐는데요. 오늘은 중구 강화 옹진 선거구에서 당선된 미래통합당 배준영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당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 배준영을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치적인 승리에 기뻐하기 전에 저는 이번에 민심의 무서움과 시대의 엄중함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주민들께서는 저의 확실한 추진력을 믿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청와대, 국회, 정부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 참 야당에게는 참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인천에서는 미래통합당에서 당선된 분이 배준영 당선인 한 분이신데요. 네.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은데 이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인천시당도 챙기면서 시 현안까지 살펴봐야 하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네, 원래 인천이 그 해불 양수의 도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인천 선거의 결과는 전국 선거의 결과와 비슷하기도 했는데 네. 이번에는 유독 더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고 황골탈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너진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연찮게도 저희 지역구는 공항, 항만, 접경,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농어촌, 섬이 다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인천의 말하자면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곳이라서 저희가 이런 곳을 중심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또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인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제가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실 주요 공약 부분들 좀 살펴볼 텐데요. 당선인께서 4년간 힘쓰시게 될 지역 현안, 먼저 중구 지역 핵심 공약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중구 지역은 크게 영종 국제도시와 원도심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영종 국제도시는 시애틀과 같은 국제 항공도시로 육성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이 원래
예전에 그 보잉의 본사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납고라든지 이런 곳을 마련해서 이용해서 이런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마이스 시설이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항공교육원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애틀이 또 스타벅스나 아마존 같은 기업이 있어서 일자리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3연육교나 그 응급실 그리고 수도권 환승 할인과 같은 풀리지 않은 문제도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도심과 같은 경우에는 내향 재개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향 100만 평을 이제 제대로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면서 이것을 관광 그리고 여러 가지 휴양의 메카로 만든다는 이런 계획이 서 있는데 그것도 착실히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화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당선에 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이기도 한데요. 강화 지역 공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강화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자 한반도 배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떻게 네. 하면은 그 컨텐츠를 잘 엮는지 이런 게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강화로 들어가는 이 고속도로를 이제 개설한다든지 좀 중장기적으로 전철을 이제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리고 광역 고속버스를 만들어서 이제 접근성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숙박 시설이라든지 관광 레저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출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강화 남단의 경제 자유구역을 만들어서 또 다리를 놔서 그쪽을 말하자면 일자리와 관광의 어떤 중심으로 만드는 개발하는 그런 과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옹진입니다. 섬 지역이라서 타 지역과는 다른 현안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접경 지역이기도 하고요. 옹진군 주요 공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옹진은 정말 그 우리나라의 해양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요. 그런데 이곳에 가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같은 경우에는 99번에 이 출항이 있는데 그중에 64번이 결항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은 이 풍랑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게 좀 큰 배가 정부의 지원을 잘 받아갖고 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공영제를 위해서 다른 국회의원님들과 더불어서 만들 거고요. 다행히 지난 3월에 이런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인정받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네. 이런 버스나 지하철처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고쳐서 모든 국민이 좀 쉽고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옹진군에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거고요. 정주 여건 관련해서는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그 도시가스 공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주민분들이 좀 더 살기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다음 달 말에 정식으로 국회에 등원하시게 됩니다. 청와대와 국회에서의 경력이 있어서 기대가 또 클 텐데요. 향후 의정 활동과 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국회, 청와대, 정부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또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지역의 많은 예산과 그리고 법안을 규제를 푼다든지 법안을 마련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장이 기울어져 버렸는데요. 네. 지금 여당이 180석을 얻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좀 어려운데 역시 제가 경험했던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내 지도부에서도 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야당이 정말 균형과 이 견제를 통해 갖고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일조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2025년으로 못 바꿔 대체 매립지 조성에 나섰는데요.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참여하는 사자회의가 지난달 28일 재개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사자회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자회의에는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자회의가 재개되자 지역에선 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매립지 사용기한을 당초 2016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할 당시 합의서에는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매립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환경부 장관과 단체장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환경부나 정부가 공동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책임 주체로 참여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여 주체가 결정이 돼서 공동 대체 매립지를 당장 시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현 매립지를 연장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정부가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지역 주민들도 환경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동 대체 매립지 용역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고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전에라도 미리라도 발표를 하고 미리 이제 좀 빨리 해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을 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빨리 마련을 해야지 용역을 핑계로 대갖고 시간을 끄는 거는 이거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앞서 환경부는 친환경 매립지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하려 하자 지역 주민들은 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일단 관련 연구 용역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이들을 학교나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면서 맞벌이 가정은 걱정이 더 큽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시행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가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동구도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인천 기초단체 중 절반이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고 기자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건 남동구입니다. 지난해부터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한 아빠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장려금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300만 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육아휴직으로 수입이 줄어든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은 지는 3개월 정도 되었고요. 처음에는 이 정책을 잘 모르고 있었다가 지인의 소개로 장려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육아휴직 급여에 더해서 장려금을 받다 보니까 큰 가뭄의 단비처럼 선물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구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동구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주는 게 조례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이런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고 육아를 같이 그 아내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족 친화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하는 가정이 늘면서 이 제도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남동구는 물론 연수구와 계양구, 서구 등 4곳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동구의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인천 군구의 절반이 시행하게 됩니다. 인천뉴스 이용구입니다. 통합법인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이 준비한 첫 번째 주간종합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주민 곁에서 지역 소식을 전하는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